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 통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통계 함수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 랭크 EQ라는 그 함수가 나왔습니다. 랭크 EQ라는 그 함수는 앞에 이제 랭크가 붙은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그 함수예요. 지금 얘는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줘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논리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인수를 내가 찍은 게 이제 내 점수가 돼요. 내 점수가 여기서 지정한 그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랭크 EQ라는 이 함수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여기서 지정한 그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그 인수 있죠. 내 점수요. 내 점수에 순위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를 보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동일한 그런 값들이 있을 때 동일하지 않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순위 있죠. 그 순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이제 동일하게 반환을 이제 시켜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하게 되면 우리 100점이 이제 1등이 맞죠? 그리고 90점이 이제 2등이고요. 그 다음에 80점에서 이제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0점이 이제 5등, 5명이니까 이제 5등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 동일한 그런 값들이 요렇게 80점하고 요렇게 이제 발생했을 때는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순위들이요. 원래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그 다음 등수가 3등하고 이제 4등, 3등, 4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그 순위 값들 중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순위 그걸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반환이 된다고요. 3등하고 4등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높은 순위요. 높은 순위가 이제 3등이죠. 3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점에 있을 때는 3등이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리고 4등은 이제 없고 그 다음 등수가 이제 5등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이제 입력해 줄 수 있는데 이 논리값을 입력하는 거는 0 또는 이제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이제 입력하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점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점수가 있을 때는 이 점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이제 1등이 돼야죠. 해서 90점이 이제 1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이 이제 2등이 되고 70점이 이제 3등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이제 우리 달리기 100m 이제 달리기를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초기록이 있을 때 이 초기록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이제 1등이 돼야 되겠죠. 제일 빠르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런 값들 중에서 숫자가 이제 가장 작은 거, 숫자 기록이 작은 거, 얘가 이제 1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얘가 이제 2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가장 큰 게 이제 3등이 돼야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지금처럼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돼야 되는 그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해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이제 부여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내림차순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림차순은 우리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 그러면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 숫자로 따지면 이제 10, 그 다음에 9, 그 다음 8, 그 다음 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요게 이제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는 오름차순은 오르막길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이라는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숫자로 따지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제일 앞에 맨 처음에 이제 10이 오는 거고요. 오름차수는 맨 앞에 이제 1이 옵니다. 해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는 거는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하겠다. 그 얘기고요.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그 얘기는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 얘기요.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쓸 때는 0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논리값을 아예 생략하고 그냥 써버리면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0 이외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0 이외의 값이라는 거는 0 빼고 나머지 이제 값들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이제 1도 되는 거고요. 2도 되는 거고 3도 되는 거고 4도 되는 거고 0 빼고 어떤 숫자 값을 내가 이 논리값에 쓰든 무조건 이제 낮은 숫자를 1등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얘 보니까 랭크 EQ 순위를 구하래요. 그때 어떤 셀의 순위를 구해달라. 우리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를 구해달라.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논리값은 있어요, 없어? 없죠. 논리값이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된다? 높은 숫자,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가 이제 부여가 돼요. 요런 게 이제 우리 랭크 EQ라는 그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몰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라지하고 스몰은 크다, 작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라지 큰 값을 찾아달라. 몇 번째로 큰가? 우리 n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스몰이라는 이 함수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스몰 작은 값을 구해라. 작은 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n번째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 번째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얘 보게 되면 지금 라지라고 쓰고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해 놨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어떤 값을? 우리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요 함수도 지금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어떤 값을 구해달라? 스몰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해서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이 함수는 내가 범위로 지정한 그곳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런 값들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var.s라는 요 함수가 있고요. stdv.s라는 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함수가 나왔어요. var.s라는 이 함수는 내가 그 뒤에다가 인수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인수로 이렇게 이제 찍은 그 값들 중에서 표본 분산 값을 이제 반환해주고 그리고 stdv.s라는 요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그 숫자들의 표본 표준 편차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해서 이런 함수들이나 우리 썸이다, 에버리지다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이랑 생김새 사용하는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요. 요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도 그 뒤에다가 그냥 인수들만 쭉쭉쭉 찍어주면 돼요. 인수들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내가 지정한 그 인수들 중에서 메디안 중간값을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ode.sngl이라는 요 함수도 있습니다. 요 함수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인수 1, 인수 2,에서 쭉쭉쭉 인수들만 쭉 찍어주면 돼요. 이 mode.sngl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수 중에서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그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가 우리 mode.sngl이라는 요 함수요. 해서 내가 mode.sngl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범위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값들 중에서 중간값이요. 이 값들의 이제 중간값은 이제 80이 되겠죠. 해서 80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mode.sngl 요 함수를 쓰고 내가 인수들을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값들 중에서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그 값이요. 그 값이 우리 70이 되겠죠. 7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번 발생했지만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없다고요. 해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우리 70이기 때문에 이제 7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첫 번째 값이 이제 70이 아니라 만약에 6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60도 한 번, 90도 한 번, 70도 한 번, 80도 한 번, 100도 한 번 전부 다 이제 한 번씩만 이제 발생을 했죠. 그때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버리면 빈도수가 이제 가장 높은 그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NA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 기타 통계 함수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우리 mode.sng가 됐든 메디안이 됐든 생김새 똑같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거 우리 얘네들 var.s라는 이 함수가 됐든 stdv.s가 됐든 얘네들도 생김새 다 똑같죠. 그냥 인수만 쭉쭉쭉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뭘 하는 함수다, 어떤 함수가 뭘 하는 함수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지하고 스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가 똑같아요. 앞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건지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랭크 EQ라는 이 함수는 다른 함수에 비해서 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논리값도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랭크 EQ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있으니까 이 옵션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서 표시된 그 부분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특별고사 성적이다라고 해서 각각 이제 학생들마다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점수들이 계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곳에다가는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하고 그리고 이곳에다가는 앞에서 2위의 점수가 몇 점인지 그걸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다가는 뒤에서 2위가 몇 점인지 그걸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순위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 인수를 먼저 찍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값 옵션을 이제 우리가 써 주면 됩니다. 그때 랭크 EQ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0이라는 이 값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옵션을 쓸 때 생략을 하거나 0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0 이외의 값을 내가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 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 0을 쓰거나 옵션을 이제 생략하게 되면 얘는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0 이외의 값을 내가 입력하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끔 하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성적이고 여기서 이제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위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점수니까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써도 되겠죠. 왜?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순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랭크점 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여기 이 칸에서는 고아라 그 학생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고아라 학생의 점수가 들어있는 요 2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240점이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만큼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2등이래요. 여기서 240점이 2등이 맞죠? 지금 270점이 제일 크니까 얘가 이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40점이 이제 2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썼으면 우리가 요 아래 칸까지 요 마지막 사람까지 전부 다 이제 순위를 싹 다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손을 띄게 되면 채우기를 쭉 해주면 이제 순위가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순위가 쭉쭉쭉 나왔는데 이 순위가 이제 잘못됐어요. 270점이 이제 1등이 맞아요. 근데 240점이 이제 2등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198점도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위는 전부 다 이제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입력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인수 찍는 부분이요. 인수 찍는 부분에다가 2의 3번 셀, 요 셀을 찍었죠.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셀,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240점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밑에 사람, 이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이 16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거를 이제 내가 물어볼 때는 이 16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 198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 거, 이 사람, 다섯 번째 사람 거를 이제 내가 순위를 구할 때는 27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이 인수 쓰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 2의 3번 셀,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썼는데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지금 요만큼의 범위라고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도 240점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내가 순위를 구할 때도 160점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세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도 이 범위에서 16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네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도 198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70점이 이제 몇 등인지 그걸 구할 때도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내가 몇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점수가 몇 등인지 구해달라. 그렇게 돼야 돼요. 해서 2의 3번에서 2의 7번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셀에다가 내가 수식을 입력해 놓고 내가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셀 주소들이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그때 앞에다가 찍은 이 인수 부분은 셀 주소가 계속해서 변해도 되지만 이 뒤에다가 찍은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해서 이 범위가 내가 지정한 이 범위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내가 쓴 이 주소 있죠? 내가 쓴 이 식에서 이 범위요. 이만큼의 범위는 셀의 주소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순위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 270점이 이제 1등이죠. 그리고 240점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198점이 이제 3등이요. 그리고 이 두 명은 160점, 160점 점수가 이제 똑같으니까 둘 다 이제 4등, 4등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 인수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셀의 주소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 상대 참조 형태로 그냥 놔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한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그 점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앞에서 2위 그리고 뒤에서 2위 그 점수를 여기다 이제 각각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우리가 뒤에서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와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그 번째를 우리가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도 얘랑 이제 생김새는 똑같았죠. 앞에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뒤에다가 이제 범위 찍어주고 번째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2위 그거 좀 이제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요?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만 이렇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요. 우리 첫 번째로 큰 값이 95점이고 두 번째로 큰 게 85점이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5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우리가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보면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이만큼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게 우리 100점이고 두 번째로 큰 게 98점이 맞죠? 해서 98점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 수학 점수요. 수학 점수 이만큼이 있을 때 그때 제일 큰 값이 첫 번째로 큰 게 100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이 85점이 맞죠? 그리고 총점이 지금 이만큼이 있을 때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우리 270이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이 240이요. 해서 24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2위 값이요. 자, 그거 구할 때는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도 우리 내가 국어 점수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국어 점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작은 게 우리 72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그 점수가 80점이요. 해서 80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육엔들을 옆으로 쭉쭉쭉 해보면 자, 우리 영어 점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작은 게 우리 65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점수가 우리 90점이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이렇게 들어 있을 때 제일 작은 게 우리 0점이죠. 0점.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점수가 이제 78점이요. 해서 78점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총점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우리 160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것도 160점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60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다음 표에 이제 표시된 그 부분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특별고사 성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각각 이제 학생들마다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국어 점수에 대해서 중간값을 구해라, 최빈값을 구해라, 분산을 이제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번 쓰고 컴마 인수 2번 쓰고 그 뒤에 이제 인수가 계속 있으면 인수 3번, 4번, 5번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빈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이제 mod.sngl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 생김새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인수 1, 인수 2,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표본 분산이요. 분산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var.s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생김새는 전부 다 인수 1, 인수 2,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할 때는 stdev.s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죠. 요 함수도 그 뒤에 생김새가 우리 인수 1, 인수 2, 인수 3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에 대해서 중간값, 최빈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 영어 점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다가는 수학 점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뒤에 여기에다가는 우리 총점 점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각각 점수를 싹 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거 국어 점수에서는 중간값이 이제 75점이 맞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서는 우리 중간값이 우리 90점이 이제 중간값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서 중간값은 우리 75점이 이제 중간값이 맞죠? 그리고 총점에서는 우리 중간값이 248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최빈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mod.sngl 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를 대상으로 최빈값을 구할 거죠. 해서 국어 점수가 들어있던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최빈값이 이렇게 이제 구해졌어요. 국어 점수에서는 70점이 이제 최빈수가 맞죠? 그리고 영어 점수에서는 최빈값이 지금 우리 90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서는 우리 70이 우리 최빈값이 맞죠? 그리고 총점에서는 우리 248이 최빈값이 맞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최빈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var.s라고 쓰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국어 점수가 들어있던 범위를 쭉쭉쭉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국어 점수의 이제 분산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점수별로 이렇게 이제 표본 분산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준 편차요. 얘는 이제 는이라고 쓰고 stdev.s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가 들어있던 이곳을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국어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점수별로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이런 함수들은 각각 어떤 함수가 뭘 하는 함수인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쓰는데, 그 함수는 생김새가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옵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 랭크 EQ라는 이 함수가 우리 필기 시험에도 물론 문제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갔을 때도 엄청나게 자주 이제 출제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해서 랭크 EQ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